안녕하세요. S버프입니다. 축구 토토 승무패 6회차. 이번 회차는 라리가하고 EPL로 구성되는데요. EPL이 한 2주, 3주 만에 다시 돌아왔죠. 겨울 이적 시장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리가는 최근에 그 강팀들이 좀 흔들리고 있죠. 그리고 바르샤는 이번에 선수 영입하면서 확실히 부활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럼 14경기 분석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맨유와 사우샘프의 경기인데요. 맨유가 지난 주중 번리와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최근에 그 흐름이 좀 끊겼죠. FA컵에서도 탈락하며 그 부진한 모습인데요. 번리와의 경기에서는 포그바가 오랜만에 이제 리그 경기에 선발로 나서면서 중원을 좀 장악했고, 그다음에 산초, 페르난데스, 레시포드 이 2선에 서면서 공격 작업을 이끌었죠. 최전방에 이제 카바니가 선발 출전을 했는데 좀 부진한 모습으로 찬스에서 마무리가 잘 안 됐죠. 루크쇼의 컵백에 이은 낮고 빠른 크로스를 이 포그바가 이제 선제골로 장렬했는데, 이 포그바의 프리미어리그 복귀전 였거든요. 이 경기가 이제 복귀골을 신고를 했고, 이게 포그바의 올 시즌 1호 골이었습니다. 전체적인 경기력이 나쁘진 않았는데 공격에서의 마무리 이 섬세함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 후반 초반 그 맥토미니와 맥가이어가 수비 라인에서 엉키면서 이제 상대 선수 놓치면서 아쉽게도 동점골 내주고 말았죠. 그 이선 자원들의 공격 전개도 좋긴 했는데 이 벌리 골키퍼의 선박이 막히면서 아쉽게도 승리를 놓쳤죠. 사우샘프가 주중 토트넘 원정에서 3대2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간결한 패스 플레이로 이 좌우 측면에서 크로스 연결하는 그런 공격 패턴을 보였죠. 이 상대 크로스를 걷어내려다 이 베드날에게 자책골로 실점을 했어요. 공격 진영에서는 왼쪽에서 그 엘리오누 씨의 폼이 굉장히 좋았고, 중원에서 뭐 워드 프라우스의 경기 운영 능력과 중거리 슛도 굉장히 날카로웠죠. 전방에서 강한 압박을 통해 상대를 이제 괴롭혔고, 역습 상황에서 추가 실점을 한 골 허용하긴 했는데, 그 엘리오누 씨의 헤딩 동점골, 그다음에 아담스의 헤딩 역전골이 터졌죠. 이 두 골 모두 워드 프라우스의 아주 깔끔한 크로스였습니다. 맨유가 번리와 비기긴 했는데 공격적으로는 굉장히 활발했죠. 사우샘프턴 왼쪽 측면과 중원에서 공격적으로 토트넘을 괴롭혔던 지난 라운드죠. 맨유의 파괴력이 더 앞서 보이긴 하지만 올 시즌 맨유가 수비적인 팀들에게 굉장히 고전했었죠. 이 사우샘프가 토트넘전처럼 강한 압박과 수비력을 보여준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 가능성도 꽤 커 보이는 경기죠. 맨유의 승, 무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카디스와 셀타비고의 경기인데요. 카디스가 지난 주말 마요르카에게 2대1로 패하면서 최근에 이제 구강컵을 포함해서 2연패에 빠졌죠. 바이아돌리드에서 영입한 그 알카레즈가 전반 초반 감각적인 이 왼발 슛으로 앞서 나가기도 했는데, 뭐 공격적인 운영, 그다음에 사치스를 통한 측면 공략이 좋았고 크로스 전개까지 깔끔했지만 이 전방에서의 마무리 능력이 좀 떨어졌습니다. 이 박스 안에서 파울로 PK 실점하면서 흐름이 마요르카 쪽으로 넘어갔고, 레제스마 골키퍼가 박스 안에서 또 볼 처리하다가 미스로 PK 추가 실점하며 패하고 말았죠. 중원과 이 포백 수비 라인이 그 상대의 두사 차례 패스 연결에 이 패스 게임에 좀 쉽게 라인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셀타가 지난 라운드 라요 상대로 2대0 완승 거두면서 최근 리그에서 3경기 무패 2승 1무의 상승세를 타고 있죠. 셀타는 확실히 최근 그 미나와 아스파스 투톱의 폼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두 선수가 앞에서 굉장히 위협적으로 든든하게 버텨주면서 그 이선 자원들의 득점 지원도 늘어나고 있죠. 라요 상대로는 전반 초반 멘데스가 박스 안에서 상대 골키퍼가 펀칭한 공을 놓치지 않고 아주 좋게 주워 먹었죠. 이어 후반 막판 코너킥 상황에서 감각적인 힐킥으로 멘데스가 추가골도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 수비형 미드필더 그 벨트란과 퍼백의 안정감도 좋아졌고, 이 투톱과 이선 자원의 3명 이 공격적인 호흡도 굉장히 좋습니다. 당분간은 이 셀타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죠. 최근 두 팀의 경기력을 봤을 때 셀타가 한참 앞서 있죠. 그 수비형 미드필더 하나 놓고 그 포백의 이 호흡이 굉장히 좋죠. 안정감을 보이고 있고, 투톱과 이선의 삼총사의 호흡도 굉장히 좋습니다. 셀타가 전체적으로 공수 밸런스가 뛰어난 편이죠. 패스 플레이에 약한 모습을 보이는 카디스의 수비 라인으로는 이번 경기 버티기가 좀 힘들어 보일 것 같네요. 카디스의 패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브렌트포드와 크리스탈의 경기인데요. 브렌트포드가 지난 라운드 맨시티에게 2대0으로 패하면서 최근 공식전 6연패, FA컵 포함해서 리그 5연패 부진이죠. 좀처럼 공격에 마침표가 찍히지 않고 뭐 강한 근성으로 몸을 던지던 이 투혼 수비도 먹히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골 주전 골키퍼 라야가 부상해서 복귀는 했는데 최근 두 경기에서 6실점으로 부진하죠. 3백 수비수들이 피지컬이 좋은 만큼 이 몸싸움과 제공권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 민첩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 시즌 초 위력적이던 음베모와 톤이 이 투톱도 최근 부진하죠.
맨시티 상대로 필드 플레이어 10명 전원이 수비에 가담하면서 버텨보려고 했는데 페널티킥 내주면 실점했고 라이언 골키퍼의 패스미스로 추가 실점하면서 무너졌죠. 크리스탈이 지난 라운드 노리치 원정에서 1대1로 비겼습니다. 거의 일방적으로 우세한 경기를 펼쳤음에도 페널티킥 실축도 있었고 좀 운이 따르지 않으면서 1대1 무승부에 그쳤죠. 전반 시작과 함께 상대 왼쪽 측면 돌파에 이은 크로스에 먼저 선제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죠. 이 상대 역습에 미드필더들의 수비 가담이 좀 늦었습니다. 이제 경기 시작하자마자였기 때문에 약간 정리가 안 된 상황이었죠. 오른쪽 측면 수비가 상대에게 지속적으로 뚫리면서 좀 위태로운 모습을 보였어요. 올리세와 자아가 이 좌우 측면에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공격적으로 나섰죠. 자아는 오른발 가마차기로 동점골을 성공했지만 페널티킥을 실축하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 중원 조합이 갖춰지면은 경기력이 살아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죠. 브렌트포드가 전체적으로 팀 경기력이 떨어지고 있죠. 근성과 투지로 많이 뛰면서 상대를 괴롭혔는데 섬세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크리스탈은 부상에서 복귀한 메가서 그다음에 대표팀에서 복귀한 쿠요테가 합류하면 이 중원에서 수비적으로 안정감이 확실히 생길 거예요. 이 메가서 선수는 지난 경기에는 엔트리에 올라와 있었죠. 중원에서 안정감이 생기게 되면은 그걸 바탕으로 이제 갤러거의 공격 전개, 쓰리톱의 화려한 화력으로 크리스탈이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이번 경기가 될 것 같네요. 브렌트퍼의 패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에버턴과 리즈의 경기입니다. 에버턴이 지난 주말 뉴캐슬 원정에서 3대1로 패했죠. 아무래도 중원의 두쿠레, 그다음에 측면 수비 고드프레이의 부상 결장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더군다나 전반 중반 이 또 공격의 축인 그레이가 부상으로 아웃됐죠. 이 토트넘에서 영입한 델리알리가 교체로 바로 들어왔는데 아직은 동료들과의 호흡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죠. 이게 센터백 미나도 전반 중반에 또 부상으로 교체 아웃됐습니다. 굉장히 악재였죠. 근데 세트피스 상황에서 상대 자책골로 먼저 앞서가긴 했어요. 근데 바로 이어진 코너킥에서 골대 맞은 슈팅이 또 수비 맞고 들어가는 자책골이 나오기도 했죠. 후반에도 이게 문전 혼전 상황에서 실점을 했고 프리킥 실점까지 하면서 뉴캐슬에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리즈가 지난 라운드 에스턴 상대로 3대3 무승부를 거뒀죠. 경기 초반 제임스가 박스 안에서 상대 수비를 앞에 두고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이 해리슨과 하피냐도 좌우 측면에서 좋은 폼을 보여주면서 이 제임스와 함께 쓰리톱의 호흡이 굉장히 좋았죠. 중원에서 강한 압박을 펼치다가 상대 탈압박에 이은 전진 패스로 추가 실점하기도 했죠. 이어서 다시 한번 상대 역습에 전반 막판 세 번째 실점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제임스가 혼전 상황에서 한 골을 추격을 했고 코너킥 상황에서 다시 한번 그 문전 혼전 상황에서 센터백 요렌테가 동점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제임스의 활약으로 확실히 공격진에 좀 활력이 생긴 그런 모습을 보였던 리즈였죠. 에버턴이 부상자가 많이 발생했죠. 특히 수비 라인과 중원의 밸런스를 잡아줄 핵심 선수들이 빠졌습니다. 반면 리즈는 확실한 압박과 수비 밸런스를 갖췄고 이 제임스가 살아나면서 쓰리톱의 파괴력도 살아나고 있죠. 리즈 쪽으로 경기력이 기울지만 리즈가 원정인 만큼 좀 조심스러운 운영을 할 것 같기도 합니다. 무승부 가능성도 굉장히 큰 경기죠. 에버턴의 무패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와포드와 브라이턴의 경기인데요. 와포드가 지난 라운드 웨스트햄에게 1대0으로 패하며 최근 리그 10경기에서 2무 8패 아주 부진하죠. 수비 라인이 좀처럼 정비되지 않고 있죠. 수비적으로 내려서면서 역습을 노리긴 하는데 역습 전개에서의 정확도도 너무 떨어졌습니다. 킹을 향한 그 카운터를 시도하는데 너무 뻔한 전개 상대 수비에게 막히고 말죠. 상대 공격도 수비 숫자 많이 두면서 잘 버텨냈지만 중거리 슛이 이 센터백 사미리에 발 맞고 굴절되면서 실점하며 패하고 말았죠. 측면에서 침투하는 선수들을 놓치면서 좀 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브라이튼은 지난 주중 경기에서는 좀 휴식을 취했죠. A매치 휴식기를 앞두고 리그 3연속 무승부를 거뒀던 브라이튼은 지난주 FA컵 토트넘 원정에서 3대1로 패했습니다. 리그에서 사용하던 포백 전술이 아닌 3백 형태로 나섰었는데 이게 수비 전술이 바뀌어서 그런지 빌드업에서 불안한 모습을 계속 보이더니 결국 볼 빼앗기면서 선제 실점하고 말았죠. 이 3백과 미드필더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측면에도 공간을 많이 내주면서 위기가 많았습니다. 최전방에 그 머피도 찬스가 몇 차례 있긴 했는데 슈팅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죠. 그래도 비수마는 중원에서 수비와 공격 모두에서 확실히 존재감을 보여주기도 했고 만회골도 하나 기록을 했죠. 브라이튼은 휴식을 취하며 알리스터, 트로사드 주축 선수들이 복귀할 시간을 벌었죠. 근데 이들이 코로나를 겪었던 만큼 이번 주말 경기에 선발로 바로 나서기는 힘들 것 같아요. 브라이튼도 최근 득점력이 저조하긴 하지만 중원에서 이 비수마 중심으로 확실히 안정감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죠. 와포드의 단순한 역습 패턴으로 뚫어내기엔 좀 벅차 보입니다. 오히려 부상자들이 복귀한다면 브라이턴이 어렵지 않게 승리할 수 있는 경기가 되겠죠. 와포드의 패 예상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비아레알과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인데요. 비아레알이 지난 라운드 베티스 상대로 2대0 완승 거두며 2연승에 상승세죠. 원정 경기인 만큼 수비적으로 나서면서 안정적인 운영을 펼쳤습니다. 안정된 수비 밸런스로 베티스의 공세를 잘 막아내면서 역습 위주로 찬스를 노렸는데 이날 또 전반 중반 제라드 모레노가 종아리 부상으로 교체 아웃됐죠. 그래도 곧장 코너킥 상황에서 이 센터백 토레스가 헤딩골로 앞서 나갔습니다. 역습 위주로 상대를 공략을 했는데 치쿠에자 단주만 이런 선수들이 찬스를 잘 살려내질 못했죠. 제라드 모레노의 공백이 보인 장면들이 좀 있었죠. 후반 카페의 중거리 공격까지 성공시키며 2대0으로 승리하긴 했지만 모레노의 부상 이탈이 굉장히 아쉬운 비아레알이죠. 레알 마드리드가 지난 라운드 그라나다 상대로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일방적인 경기를 펼쳤음에도 단 한 골에 그치며 아쉬움이 있었죠. 벤제마의 부상 공백이 확실히 드러났던 경기입니다. 벤제마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앞으로 한두 경기 정도는 더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죠. 전력에서 앞서 있는 만큼 패스 플레이로 침착하게 상대를 두드리긴 했는데 이날 비니시우스도 또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면서 박스 안에서 슈팅 정확도가 확실히 떨어졌죠. 상대가 워낙 박스 안에 수비 숫자를 많이 넣어서 슈팅 각도가 잘 안 나오기도 했었죠. 후반 중반 아센시오의 중거리골로 이게 결승골이 됐죠. 강팀들의 맞대결이긴 한데 두 팀 모두 대표 공격수가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할 상황이죠. 그래도 레알은 비니시우스가 복귀하는 만큼 골 결정력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예요. 비아레알은 역습 위주로 나서겠지만 레알 수비라인 상대로는 좀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네요. 레알의 승리가 우세하겠지만 최근 비아레알 홈에서 이 두 팀이 4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뒀던 만큼 이 무승부 가능성도 굉장히 큰 경기입니다. 비아레알의 무패 예상합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라요와 오사수나의 경기인데요. 라요가 지난 주말 셀타에 패한 데 이어 주중 구강컵 4강 1차전도 베티스에게 패하며 부진한 모습이죠. 라요는 올 시즌 견고하던 수비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최근 실점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타 상대로도 전반 초반 골키퍼가 펀칭한 공이 상대에게 흐르면서 선제 실점하면서 끌려갔죠. 후반 막판 코너킥 상황에서도 상대 힐킥에 실점하며 2실점을 했죠. 이게 약간 실점 장면들이 라요 수비 라인이 못했다기보다는 좀 운이 없었던 상황들이었어요. 공격에서는 팔카오가 부진하면서 최전방에 마무리가 잘 안 되고 있죠. 이 선자원들이 공격적으로 나서긴 하지만 정확도가 좀 떨어집니다. 구강컵에서는 전반 초반 역습 찬스를 잘 살리며 선제골을 터뜨렸는데 상대 개인 기량에 밀리면서 2실점하며 무너졌죠. 이 센터백들이 제공권은 굉장히 좋지만 발밑 수비가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오사수나가 지난 라운드 세비야와 0대0으로 비겼죠. 올 시즌 공격력은 떨어지지만 확실히 중원과 수비 라인에서 버티는 힘이 좋아진 상황입니다. 최근 카디스, 그라나다 같은 이 하이콘 팀을 상대로는 확실히 승리를 챙기기도 했죠. 강호 세비야 상대로도 버티는 힘을 보여줬습니다. 경기 점유율이 거의 8대2에 가까울 정도로 일방적으로 밀렸는데 이 포백 라인과 이 중원 자원들의 적극적인 수비 가담이 좋았죠. 경기 막판에 페널티킥을 내주기도 했는데 이 에레라 골키퍼가 완벽하게 막아냈습니다. 두 팀 모두 올 시즌 꽤나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는 두 팀 모두 득점력이 좀 저조한 편이기도 해요. 이 선자원들의 최근 공격적인 폼이 그나마 좋은 라요가 우세해 보이긴 하는데 라요가 최근 경기 수가 많아지면서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무승부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경기인데 라요 수비 라인의 발밑 수비가 약한 만큼 오사수나의 그 키키 가르시아가 좀 활약을 해준다면 오사수나의 승리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경기 라요의 무패 예상합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알라베스와 발렌시아의 경기인데요. 알라베스가 지난 라운드 엘체 원정에서 3대1로 패하고 말았죠. 전반 초반 리오자의 절묘한 크로스가 상대 수비 뒤로 흐르면서 호셀루가 선제골을 기록했지만 이 엘체의 공세를 막아내기는 무리였습니다. 포백 수비 라인이 박스 안에서 상대 공격수들을 마크는 했는데 이 볼 터치 후 다음 동작을 쫓아가지 못하면서 무너지고 말았죠. 역습 수비에서도 중원 자원들의 수비 가담이 늦어지면 그 뒷공간을 쉽게 내줬고 후반 막판에는 체력적인 어려움까지 더해지며 상대의 속도를 전혀 쫓아가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발렌시아가 지난 라운드 소시에다와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이 토트넘에서 영입한 브라이언 힐이 라리가에 복귀했지만 아직 팀 플레이에는 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 보이죠. 고메즈와 투톱으로 나섰지만 고메즈 게데스만큼의 파괴력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후반 감각적인 전진 패스 한 차례 보여주면서 투토의 위치보다는 이선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소시에다가 공격적으로 나서자 수비 라인을 내리면서 수비적인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가야와 코레아 두 풀백 모두 역습 시에 빠르게 공격에 가담하면서 측면에서 파괴력을 보여주기도 했죠. 구강컵 4강 1차전에서는 빌바오와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발렌시아가 구강컵까지 소화하며 체력적으로 좀 힘든 시점인데 이 공수 밸런스가 무너진 알라베스 상대로는 확실히 승기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이언 힐이 합류하며 공격진의 속도가 더해진 만큼 이 백코트가 느린 알라베스 상대로 상당히 효과적인 역습 전력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알라베스의 패 예상합니다. 아홉 번째 경기는 뉴캐슬과 에스턴의 경기인데요. 뉴캐슬이 지난 라운드 에버턴 상대로 3대1 승리하며 시즌 첫 연승을 달성을 했죠. 최전방 크리스 우드와 그다음에 수비수 에이트 마드리드에서 영입한 또 트리피어, 이 선수들이 전력 보강이 확실히 효과를 보고 있죠. 공격적인 운영을 하면서도 마무리를 짓지 못해서 이제 고전했던 뉴캐슬인데요. 샬비 중심의 공격적인 운영을 하긴 했었는데 세트피스 상황에서 자책골이 나오면서 끌려갔었죠. 실점은 곧바로 코너킥 상황에서 상대의 그 자책골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문전 혼전 상황에서 프레이저가 역전골을 터뜨렸고 트리피어가 환상적인 프리킥골로 쐐기골을 성공했죠. 3득점을 하긴 했는데 이 공격의 짜임새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경기였습니다. 에스턴 빌라가 지난 라운드 리즈 상대로 3대3 무승부를 거뒀죠. 이 쿠티뉴가 합류한 후 확실히 공격적인 부분이 부각된 모습입니다. 리즈 상대로 수비적으로 내려섰지만 이 경기 초반 콘사의 수비 미스로 선제골을 내주었습니다. 이 전반 중반 쿠티뉴가 박스 안에서 침착한 슛으로 동점골을 성공했는데 이 쿠티뉴 선수 최근 두 경기에서 합류한 다음에 두 경기 두 골 두 도움을 기록하고 있죠. 이어 상대의 중원 압박을 벗겨내며 쿠티뉴가 전지 패스를 내줬고 이를 램지가 역전골, 또 다시 한번 쿠티뉴의 역습 돌파 이은 패스를 램지가 추가골로 전반에 3대1로 달아났죠. 전반 막판 문전 혼전 상황에서 수비 맞고 팀공이 실점으로 연결이 됐고 또 골문 바로 앞에서 밍스가 걷어내 클리어링 미스로 추가 실점하며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센터백 콘사가 이날 경고를 또 받으면서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했어요. 이번 라운드에는 결장이 되겠죠. 뉴캐슬이 연승을 거뒀지만 경기력이 크게 좋아진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공격의 짜임새는 아직도 너무 떨어지고 수비 불안도 여전했죠. 너무 공격적인 운영을 선호하는 만큼 뒷공간이 많이 비는 상황입니다. 이 쿠티뉴가 합류하며 전력이 상승한 에스턴이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상대죠. 뉴캐슬의 패 예상합니다. 열 번째 경기는 토트넘과 울버햄튼의 경기입니다. 토트넘이 주중 사우샘프턴에서 2대3으로 역전패했죠. 이 손흥민을 시작점으로 하는 속도감 있는 역습 전개는 위협적이었습니다. 호이베르의 크로스가 상당히 자책골로 연결되면서 좀 쉽게 앞서갔죠. 중앙 운영에서 상대에게 밀리면서 이제 경기 흐름을 빼앗겼는데 이 박스 안에서 데이비스가 미끄러지면서 그 상황에서 실점을 하고 말았죠. 3백 라인의 뒷공간도 자주 노출되면서 좀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후반 새롭게 영입한 벤타쿠르를 투입하며 경기 흐름을 바꿔보려 했고 결국 손흥민이 역전골을 성공시키기도 했죠. 쿨루셉스키도 투입하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다만 후반 중반 이후 측면 크로스의 헤더 실점, 이걸 두 차례나 연속으로 허용을 했죠. 수비 라인의 대처가 조금 미흡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울버햄튼이 지난 라운드 아스날에게 0대1로 패하면서 리그 연승이 3에서 마감됐죠. 네베스와 덴도커 이 투미들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3호의 형태로 나섰습니다. 경기를 주도하면서 우세하게 가져는 갔는데 전반 중반 이 코너킥 상황에서 클리어링 미스로 이 조재석 골키퍼가 상대 공격수와 엉키면서 실점하고 말았죠. 좌우 측면에서 크로스 시도까지는 좋았는데 중앙에서 이 히메네스의 마무리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이 덴동커가 최전방까지 깊게 올라오면서 공격에 가담도 많이 했는데 정확도가 좀 떨어졌었죠. 중원과 수비적인 부분은 확실히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센터백과 풀백들의 수비 호흡에 좀 문제를 보였지만 확실히 공격에서 역습 카운트의 강점을 보이고 있죠. 울버햄튼은 확실히 올 시즌 완성된 수비 밸런스를 보여주는 만큼 안정적인 운영을 선호할 것 같네요. 토트넘이 울버햄튼의 빗장을 제껴낸다면 승리를 하겠지만 이 경기 무승부 가능성도 굉장히 커 보입니다. 토트넘의 승부 예상합니다. 여러 번째 경기는 레반테와 베티스 경기인데요. 레반테가 지난 라운드 헤타페에게 3대0으로 패하며 다시 연패의 늪에 빠졌죠. 올 시즌 좀처럼 수비 밸런스가 잡히지 않으며 22경기를 치르는 동안 46실점으로 경기당 평균 실점이 2를 넘죠. 헤타페 상대로는 경기 1분 만에 이 코너킥 상황에서 실점하며 시작했죠. 뒤에서 달려들어오는 상대 원톱을 밀어내지 못한 이 수비 라인이 확실한 미스였죠. 프로토스가 오른쪽 측면과 중앙으로 오가면서 이제 공격적으로 움직이긴 했는데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기에는 상대의 수비 숫자가 너무 많았죠. 오히려 빌드업 미스로 볼을 빼앗기며 추가골 내주며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베티스가 지난 라운드 레알에게 일격을 당하면서 0대2로 패했죠. 이어진 주중 구강컵 4강 1차전에서는 라이오를 상대로 2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리그 경기에서 비아레알 상대로 경기 주도권을 쥐고 운영을 했는데 짜임새 있는 상대 수비 전술을 넘어서질 못했습니다. 카나레스가 전방에서 활발히 움직였고 페키르도 이선에서 날카로운 움직임을 보여줬죠. 중원에서 로드리게스가 수비적인 역할을 잘 소화를 해줬습니다.
수비 밸런스도 나쁘진 않았지만 이 코너킥 실점과 중거리골에 무너졌죠. 패하긴 했지만 베티스의 전체적인 경기력이 떨어지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베티스가 최근 경기 수가 많아지면 체력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레반테의 느슨한 수비력으로는 이 베티스 공격 조합을 감당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뭐 카날레스, 페키르, 후나미 이런 이선 자원들에다가 최전방에 이글레시아와 그다음에 호세까지 뭐 베티스의 승리가 확실히 보여지는 경기죠. 레반테의 패 예상합니다. 12번째 경기는 레스터와 웨스트햄의 경기인데요. 웨스트햄이 지난 라운드 와포드 상대로 1대0 승리하며 최근 리그 2연패 부진에서 벗어났죠. 중원에서부터 경기를 지배하며 일방적인 운영을 펼쳤고 전력 차이가 나는 만큼 손쉬운 승리를 예상을 했는데 이 좀 수비적으로 나서는 상대 공략에 어려움을 겪었죠. 이 선에서 이 보행과 벤나마가 스피드 있게 공격 전개를 하긴 했는데 이날 골대 불운에 좀 시달렸죠. 안토니오가 상대 수비에 막히며 공격의 마무리가 잘 안 됐습니다. 그 후반 중반 보엔이 중거리골을 하나 성공한 게 결승골이 됐죠. 보엔의 슛이 상대 수비 맞고 굴절되는 좀 행운이 있었던 골입니다. 제대로 된 전개됐던 공격에서 시도한 슈팅은 골대를 두 차례나 맞히며 좀 아쉬웠죠. 1득점에 그쳤습니다. 레스터가 지난 라운드 리버풀에게 2대0으로 패했죠. 최근 FA컵 포함해서 공식전 4경기 무승이고 리그 3경기에서 1무 2패로 부진합니다. 아무래도 주축 선수들의 부상 이탈이 아쉬운 상황이죠. 전체적으로 리버풀에게 밀리며 끌려가는 경기였고 좀 수세에 몰렸습니다. 전반 중반 코너킥 상황에서 상대 1차 슈팅은 잘 막아냈는데 그 2차 슈팅에 실점하며 세트피스 수비에서 약한 모습이 다시 나타났죠. 공격 진영에서 메디슨이 고군분투하긴 했지만 다카가 좀 부진했죠. 교체 투입된 이후에 나초도 좀 아쉬웠어요. 후반 막판 박스 앞에서 상대 패스 플레이에 수비 라인이 벗겨지면서 추가 실점하며 무너졌습니다. 레스터가 1월 중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얼추 정비가 된 상황이죠. 다만 공격진의 주축인 제이미 바디가 부상으로 전력에서 제외가 된 상황입니다. 부상 변수도 좀 적은 그런 웨스트햄이 기본적인 전력에서도 앞서 있죠. 근데 레스터가 세트피스 수비에 또 약한 만큼 이번 경기 최근 침묵했던 안토니오의 제공권과 파괴력이 빛날 수 있는 경기가 될 것 같네요. 레스터의 패 예상합니다. 13번째 경기는 소시에다와 그라나다의 경기인데요. 소시에다가 지난 라운드 발렌시아 원정에서 0대0으로 이기면서 구강컵 포함해서 최근 3경기 승리가 없습니다. 최전방 이삭이 부진하면서 전체적인 득점력이 떨어진 부분이 부진의 원인이죠. 포르투와 오야르자발이 좌우 측면에서 활약하긴 했는데 이 최전방에 이삭 대신 선발 출전한 소로스도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오야르자발의 왼발킥은 확실히 세트피스에서 위협적이었지만 이날 경기에서는 상대 골키퍼 선방에 많이 막히고 말았죠. 경기 내내 상대 진영에서 플레이하며 좀 공격적으로 나섰는데 아주 결정적인 골찬스를 만들어내진 못했습니다. 수비적으로 내려선 상대를 공략하지 못한 거죠. 포르투는 포인트는 없었지만 최근 컨디션이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다가 지난 라운드 레알 마드리드에게 패하며 최근 리그 3연패 부진에 빠졌죠. 객관적인 전력에서 차이가 났던 만큼 일방적으로 밀리는 경기였고 이 박스 안에 숫자를 많이 두면서 수비적으로 대처하며 역습 위주로 나섰죠. 역습 시 수아레즈와 페르타스가 오른쪽 측면에서 빠른 속도로 공격 전개하긴 했는데 그 전개 과정의 세밀함이 좀 떨어졌습니다. 역습의 속도는 빨랐지만 수조가 부족하면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지 못했죠. 수비적인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도 수비적인 대응은 좋았고 골키퍼 선방도 좋았는데 상대 중거리 슛 한 방에 실점하며 패하고 말았죠. 전체적인 전력에서 소시에다가 앞서 있지만 최근 소시에다 득점력이 너무 떨어지고 있죠. 그러나다가 지난 라운드 레알 상대했듯이 수비적으로 내려선다면 소시에다가 고전할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소시에다가 우세한 경기가 되겠지만 0대0 무승부 가능성도 굉장히 커 보이네요. 소시에다의 승무 예상합니다. 14번째 경기는 에스파뇰과 바르셀로나의 경기인데요. 에스파뇰이 지난 라운드 빌바오 원정에서 2대1로 패하며 최근 리그 4경기에서 1무 3패로 부진합니다. 토마스를 앞세운 공격적인 축구가 먹히면서 순위 싸움을 했었는데 어느덧 중하위권으로 처지는 흐름이죠. 빌바오 상대로는 이번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벨레나가 푸아도이 크로스를 선제골로 성공을 시켰었죠. 박스 안에서 침착한 논스톱 슛, 그 풋백 라인이 업사이드 트랩을 잘 쓰면 역습 위주로 나서는 빌바오의 공세를 막아내려 했는데 전반 5분 만에 이 업사이드 라인이 무너지면서 동점골을 내주고 말았죠. 이 프리킥 상황에서 벽에 튄 공이 상대에게 향하면 역전골을 내주며 좀 무너졌습니다. 토마스가 징계로 나서지 못하며 공격의 무게감도 떨어졌던 경기였죠. 바르셀로나가 지난 라운드 에이트 마드리드 상대로 4대2 승리를 거두면서 리그 2연승이죠. 새롭게 합류한 트라우레가 측면에서 확실히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전반 초반 상대 침투 패스 전개에 실점을 했지만
알베스가 노련하게 반대쪽 오른쪽 측면에서 길게 넘긴 공을 반대쪽에서 침투한 알바가 발리슛으로 동점골을 성공시켰죠. 트라우레의 크로스를 가비가 역전골로 연결했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아라우오의 추가골까지 나왔죠. 후반 초반 알베스가 뒤로 흐른 공을 날카로운 중거리골로 성공하며 완벽한 공격력을 보여줬죠. 트라우레, 그 다음에 토레스, 오바메양 이렇게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이 활발히 움직이며 빠르게 팀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날 경기에서 알베스가 퇴장당하며 다음 경기 나설 수 없다라는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죠. 알베스의 퇴장 공백이 있지만 겨울 이적 시장을 지나며 선수 부강을 한 바르셀로나의 경기력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네요. 특히 공격진의 속도감이 매우 빨라졌죠. 빌바오전처럼 에스파뇰이 업사이드 트랩을 사용하려다 오히려 뒷공간을 손쉽게 노출할 것 같네요. 에스파뇰의 패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14경기 최종픽 확인해 보겠습니다. 1경기는 맨유의 승무, 2경기는 카디스의 패, 3경기 브랜트포드의 패, 4경기 에버턴의 무패, 5경기 와포드의 패, 6경기 비아레알의 무패, 7경기 라요의 무패, 8경기 알라베스의 패, 9경기 뉴캐슬의 패, 10경기 토트넘의 승무, 11경기 레반테의 패, 12경기 레스터의 패, 13경기 소시에다의 승무, 14경기 에스파뇰의 패. 이상으로 저희는 6회차 분석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아마 K리그가 개막을 할 텐데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분석 영상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회차 때 찾아뵙겠습니다.